실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네. 집안일을 끝내고 휴식 중인 안희 씨. 택배 왔다고? 택배? 시킨 거 없는데. 반가운 문자, 뭐지? 기쁜 문자. 집 앞에 택배 물품이 도착해 많이 있었는데요. 누가 주문한 걸까요? 이가 주문했나? 배송온 택배 물건을 바로 확인해보는 안희 씨. 그런데 아니겠고 아니야. 인형 아니야. 장난감이네. 저건 기저귀 같고 잘못 왔나 보다. 옆집 건가 보네. 에휴, 아저씨가 잘못 갖다 줬나 보네. 갖다 줘야겠다. 실수로 택배가 잘못 온 거라고 생각한 안희 씨는 네. 택배 물건을 직접 옆집으로 가져다 줍니다. 네. 옆집인데요. 저희 집으로 택배가 잘못 왔어요. 일단 여기다 놓고 갈게요. 아, 네, 알겠어요. 어? 좋은 일을 했는데 싸늘한 이웃집 쌀쌀하죠? 여자의 반응에 기분이 상한 안희 씨. 기분 나빠. 뭐야?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러니까. 새댁이라 싹싹할 줄 알았더니 분위기가 영 별로네. 이건 아니지. 이웃간에. 계속 뭐가 울려요. 지금 이게 느낌이 안 좋다 이거. 알림 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집안일도 멈추고 확인을 해봅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 아닌 또 건가? 택배 왔네. 우리 집에 시킬 사람이 없는데 뭐야? 응. 이번에는 택배 물건들이 더 많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설마. 기저귀에 문에 이거 옆집 거 아니야? 가만. 주소는 우리 집 맞는데 이름이 옆집 여자인가? 잘못 온 택배를 다시 가져다 주는 안희 씨. 그런데 이웃집 여자는 왜 주소를 안희 씨 집으로 적은 걸까요? 그러니까 왜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고? 누구세요? 아기 있어서 벨 누르지 말아달라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아니 옆집인데요. 그쪽 집으로 온 택배 같은데 왜 우리 집으로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자꾸 택배 올 때마다 벨 누르길래 옆집으로 좀 시켰어요. 뭔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돼. 뭐요? 이게 실제 사례라고? 아니, 잠깐 나와봐요. 이게 실제 사례라고요? 이 여자가 진짜. 왜요? 아니 택배 주소 좀 다르게 적어서 뭐 그쪽한테 피해 준 거 있어요? 와, 아니, 이거 문 앞에 화장이다. 있으면 너무 제가 이거 너무 가져오라고 황당하다, 했다고요. 뭐요? 아니, 주소는 그렇다 치고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택배 알람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게요. 몰래 씨는 안희 씨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알았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 안희 씨의 택배를 발견한 후 송장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몰래 씨가 이야. 찍어갔던 와, 겁니다. 뭐 이런 그 택배 전화번호 있길래 그거 좀 빌려 이렇게 썼어요. 뻔뻔해? 그리고 애기도 없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을 못했다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택배 쓴 번호까지 도용했다고요? 아니 그거 개인정보 도용인 거 몰라요? 뭐 개인정보 도용이요? 아니 택배 버짓이 적혀 있고 공개된 번호인데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 참 그 도용이에요? 무지하신 분이군요. 이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네. 아니 그리고 애기가 깰까봐 그쪽으로 택배 보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예요? 황당하다 이거. 지 아, 자신만 너무 소중하고 황당하다.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입던 말던 상관없다 이거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름만 너지 주소하고 번호는 내 앞으로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할 말 없겠네. 그거 아줌마가 가져가시거나 없애면 점유 이탈물 랄랄라? 횡령이라고 이것도 알아요? 어떻게 알았대? 아니 그거 신고하려니까 찾아봤나 봐. 깜짝하세요? 뭐 신고? 그래 나도 해달라. 나도 해. 이 아줌마 진짜 안 되겠네. 아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아니 뭐 이웃끼리 뭐 이럽니까 택배 좀 이거? 대신 시켰다고. 진짜 쪼잔하게. 뭐 쪼잔? 그래 누가 잘못했는지 법대로 해보자. 가만 안 둬. 일부러 남의 집으로 시킨 택배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야 저런 이웃 만날까봐 너무나 두려운 사연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이니까 더 믿어지지가 않는데 일단 변호사님 저렇게 남의 집에 나의 택배를 보내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사문서 위조죄가 되려면 일단은 사문서가 돼야겠죠. 네. 근데 이제 사문서라는 거는 이제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 예를 들어서 뭐 각서라든지 계약서 이런 게 이제 문서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사문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위조할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네. 아니 그러면 택배 운송장이 실제로 뭐 사문서 위조죄로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숙부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숙부랑. 숙부를 혼내주려고 가짜 폭발물을 정부 청사로 보낸 거예요, 택배로. 근데 그게 수치인 불명으로 다시 숙부한테 반송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숙부가 이제 신고해가지고 막 경찰, 군인들 100여 명이 출동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조카가 네. 범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1심에서는 이게 이제 허위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됐거든요. 네. 근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름과 주소만 있지 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문서가 아니라고 해서 사문서 위조죄가 이제 무죄가 됐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가 됐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거는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몰래 씨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변호사님?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문서 위조가 사문서 될 수 위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허위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도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다른 옆집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돼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실수로 그랬다 하면은 처벌이 안 되지만 방금 영상처럼 우리 아기 깰까 봐 남의 집에 고의적으로 보낸 건 처벌이 되는 거고. 이게 뭐 그렇죠. 예. 한두 번 뭐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겠지만 상습적으로 할 경우는 이게 고의성이 입증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 처벌은 물론 이제 옆집 사람이 또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인 고통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도용했잖아요. 요거는 네. 어떤 처벌 받습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법 위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가 있고 또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도 역시 처벌될 수가 있고 민사적으로 피해배상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옆집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고의적으로 계속 택배를 보내면 내 이름으로 왔으니까 내가 써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서 사적으로 복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일단 이상하네. 내 이름으로 분명히 왔잖아요. 송장도 그러니까. 내 이름이고 내 네. 쓰면 안 되는 건가? 그거?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시킨 물건을 옆집에 이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예, 선물 그게 주셨다.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고 다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자신이 시킨 물건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쓴 경우에는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이제 반송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실수로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뜯어봤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본인의 물건이 아니면 알고도 그거를 만약에 가져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그 바랍니다. 액수가 그럼 만약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이렇게 처벌받게 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의 벌금에 처질 수가 있어요. 예. 그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 물건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뭐 지갑을 주었다. 네. 그 경우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지 본인이 가져가면 처벌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무조건 에이 짜증나 내가 써버려야지 하거든요. 조심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웃 간의 이제 싸움이 커지면 정말 커지던데 이거 좀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사실 대화가 안 되는 저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경우에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제 소송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 말로 하는 것보다 이제 서면으로 딱 받으면 굉장히 경각심을 크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소를 알아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부득이하게 이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택배 때문에 이렇게 뭐 소송까지 가거나 이런 건 참 골치 아픈 일인 것 같고 아까 그 점유이탈물 횡령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이제 집으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물건이 왔잖아요. 네. 근데 뜯어봐야지 내 건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뜯어도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뭐 횡령죄가 됩니까? 점유이탈? 모르고 뜯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예. 뜯었는데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을 알고도 가져올 경우에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아이가 안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가 또 받아가지고 잘 쓰시길 바라고 이웃에게는 피해 안 주는 그런 사회 됐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인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